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8강을 맡고 있는 대기고등학교 교사 현정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8 대입 세 번째 순서인데요. 2028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8 대학 수학 능력 체제의 능력 시험의 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8 예시 문항이 작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문항 분석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2027 대입까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서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도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었다면 2028 수능부터는 완전한 통합형 수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 모든 과목에서 공통 과목으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파트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학 영역인 경우에는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에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영어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다만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5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학습 요소가 조금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가장 큰 차이점은 탐구 영역이 되겠습니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와 과학 모두 통합사회 1, 그리고 통합사회 2,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과목 안에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과목들이 대부분 1학년 때 이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출제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따가 그 예시 문항을 보시면은 그래도 난이도를 가져가려는 어떤 평가원의 노력이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응시자는 선택이 없이 동일한 과목을 응시할 수 있고요.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5교시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응시를 해도 되고 응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는 반드시 두 과목을 모두 응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평가로서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은 이전 수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영역은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기존 수능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학 영역에서 단답형 9문항, 그리고 영어 듣기 평가 17문항으로 문항 수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출제 범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해서 연계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평가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달라진 점은 아닌데요.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이수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필수 응시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표 자체가 이렇게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수 응시 영역이 아닌 영역으로 놔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역별로 총점 배점과 시험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가고요. 절대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탐구 출제 과목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과목에서 이렇게 출제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2028 수능의 문항수와 시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문항수와 시험 시간은 전반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8 수능에서는 45문항 80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공통 과목으로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학도 30문항 100분, 그 다음에 영어도 45문항 70분, 그리고 한국사도 20문항 30분인데 탐구 영역에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인 경우에는 과목당 25문항 그리고 40분으로 수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하교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뒤로 늦춰지는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시험 체력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2 외국어인 경우에는요, 20문항 30분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성적 통지표가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표준 점수가 125, 수학 영역 125,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 두 과목을 응시하게 되면 62, 63 정도가 한 2등급 라인대로 볼 수 있는데요. 올 2등급 라인이 국어에서는 125, 수학에서는 125, 그리고 탐구에서는 둘이 합쳐서 125 정도를 유지하면은 보통은 인서울의 마지노선인 건국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2028 대입에서도 국어와 수학은 그대로 표준 점수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탐구는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 중에서 아마도 잘 본 과목 한 과목을 제출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과목의 유불리를 조금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탐 과목과 과탐 과목의 점수를 둘 다 반영하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둘 다 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 홈페이지 란에 이렇게 2028 예시문항 안내 자료집과 분석까지 이렇게 해설까지도 다 이렇게 안내가 되었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미리 한번 풀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에 있는 학생들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조금 문항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항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릴 텐데요. 조금 달라진 점이 이제 독서 지문에서 독서와 작문 부분으로 이렇게 5지문 체제로 바뀌어서 국어 영역에서는 다소 독서와 작문 파트가 중요도가 조금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 영역인 경우에는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가 실질적으로 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봤던 확통까지의 그 출제 범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2028 대입에서 수능 체제가 바뀌긴 했지만 졸업생들의 어떤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진 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탐구 영역입니다. 28 수능에서 마찬가지 출제 범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문항수가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2.5점짜리가 이제 최고점이 될 텐데요. 이 2.5점짜리 8문항 정도가 등급을 가르는 그런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어 영역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번 28 예시문항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화법과 언어, 그리고 11번부터 30번까지 20문항이 독서와 작문,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문학 영역으로 출제를 했고요. 아무래도 독서와 작문 세트 문항의 출제가 이루어지면서 융합형 문제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학습 부담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독서 과목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8 예시 문항에서 3번의 문제가 이렇게 문법과 화법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자료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 영역입니다. 수학 영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속칭 문과 수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크게 변화는 하지 않지만 객관식 21문항을 모두 풀고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넘어가는 문항 배치에 있어서의 순서는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객관식
문항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를 나중에 푸는 식으로 기출 문제를 푸는 순서도 조금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빈칸 채우기 문항이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 요게 예시 문항에 실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문제가 빈칸 제시형 문제인데요. 이렇게 풀이 과정에서 답을 구해놓고 그 가나다에 있는 상수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함수를 넣는 굉장히 조금은 연산을 한번 더 시키는 그런 아주 피로도가 높은 문항이 출제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탐구 영역인데요. 문항수가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과목 통합형 문제가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서 아마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지하셔서 쭉 읽어보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회탐구 영역에서 보니까요, 사회문화 파트에 대한 지문 안내와 선택지에서는 사회문화, 그리고 역사, 지리 부분까지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인데 요런 문제들이 2.5점짜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여러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조금은 요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탐구 영역입니다. 문항수가 역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예시문항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분들께서 약간은 물화생지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들을 넣었지만 좀 더 다듬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모의평가에 이르러서는 통합과학 파트에서 이렇게 전 문항이 출제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새롭게 추가된 행동 영역으로서 의사소통 파트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화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화에 대한 해석 이런 것까지 요구되는 문항이 나왔다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1번 문항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림상에서 화학에 대한 지식을 제시를 한 뒤에 이와 관련된 지구과학 지식도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6번 문항인 경우에는 자료 분석형 문항으로서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이 역량이 요구되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면 국어 영역은 독서 파트 학습의 중요성이 증가했고요. 수학 영역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내신으로는 전반적으로 미적분 2와 기하까지 학습을 해야 하지만 수능 출제 범위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내신과 수능 대비에 있어서 균형 있는 학습 계획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역시 1학년 때 수능 출제 범위가 끝나기 때문에 2, 3학년 때 복습을 중심으로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학습 안배가 굉장히 학생들 개별적으로 요구가 된다라는 점, 통합과학에 있어서는 아까 봤던 그래프 해석 능력 요것이 요구되다 보니까 과목의 경계를 넘어선 지식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수능에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2028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자료까지 잘 참고하셔서 유의미한 대입 지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